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체육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고요. 조선체육회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야기되는 많은 내용들이 조선체육회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사한 시기의 기간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어, 조선체육회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가 한 17, 8년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마감을 하고 다시 몇 년 후에 해방이 된 후에 조선체육회는 다시 재건되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조선체육회가 다시 재건됐구나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항상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서로 찾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여러분들 뭐 국사 시간에 이렇게 수업 배우시면 그냥 뭐 년도 외우고 뭐 무슨 의미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팩트를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왜 그랬는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학문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선체육회의 재건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는 올림픽 대책위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런던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맞아, 우리는 체육회가 필요해. 그런데 일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를 잃어버렸어. 그러니 해방됐으니 다시 만들자. 이런 순진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뭘 하려면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다시 말해서 조선체육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올림픽 하면 뭐 여러분들 최근에 기억하는 올림픽 하면 2018년 또는 어 그렇죠. 아니죠. 20년이죠. 20년 동경 올림픽이었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밀려가지고 22년이 있고 금년에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2024년에 열립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건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 뒤로 뚝뚝뚝뚝뚝뚝 빼 나가시면 올림픽이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올림픽이 첫 번째로 있었던 게 1948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림픽은 1944년이고요. 그 전에 올림픽은 1940년이고요. 그 전에 올림픽은 1936년입니다. 1936년 올림픽은 베를린 올림픽이죠. 우리의 송기정 선생님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조선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비록 일장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은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려고 했냐면 일본에서 열리려고 했어요. 1940년 동경올림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했죠. 중일전쟁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1940년대는 올림픽이 처음으로 취소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하려다가 야, 일본 너희들 전쟁 중이니까 못하지? 그럼 딴 나라에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헬싱키로 넘어갔죠. 물론 헬싱키는 나중에 다시 52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헬싱키 올림픽에서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44년은 영국 런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4년은 잘 아시다시피 한참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였고 영국은 굉장히 전쟁에 너무 많은 기력을 써서 나라에 돈도 없고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도 올림픽은 취소됩니다. 1940년, 44년 두 번만 인류 역사에 역사라고 너무 기니까 올림픽 역사상 두 번의 올림픽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1948년 드디어 다시 올림픽을 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조선인들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해방된 후에 야, 우리 올림픽 나가자. 이제 우리의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볼까? 이렇게 된 거죠. 와, 좋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NOC가 있었어야 돼요. NOC.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OC.
처음 전에 IOC도 있죠. IOC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입니다. 줄여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자, NOC는 뭐냐? National Olympic Committee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NOC가 있고요. 일본에도 NOC가 있고요. 수단에도 NOC가 있고요. 미국에도 NOC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국가올림픽위원회입니다. 즉 IOC는 국제단체고 NOC는 국가의 단체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한국올림픽위원회, 일본에서는 일본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수단에서는 수단올림픽위원회, 네팔에서는 네팔올림픽위원회 이렇게 있죠. 그러니 각 올림픽위원회들이 모두 모여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서로 가입된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좀 짧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은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알아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IOC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우리는 IOC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NOC가 없으니까. 즉 NOC가 있어야만 저 한국올림픽위원회예요. 그렇게 해놓고 IOC에 가서 우리 가입시켜 줄래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가 그래야 IOC에 가입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NOC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그럼 누가 만들까요? 네, 그래서 조선체육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체육회가 다시 재건된 겁니다. 재건되자마자 바로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만들죠. 이때는 NOC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NOC는 IOC의 조선 땅의 NOC는 IOC에 인준받은 나라가 단체가 아직 아니었죠. 그러니 우리는 인준단체가 아니고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서 명명해서 이 단체를 가지고 끌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조선체육회가 재건된 것이죠. 조선체육회가 재건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또 있죠. 나중에 알았는데 종목단체가 또 가입돼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 International Federation이라고 합니다. IF. 다시 말해서 NOC는 국가의 체육단체 IOC에 가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명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NOC고요. IF는 뭐냐면 International Federation, 국제연맹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각 종목별로 나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세계축구협회 또는 세계축구연맹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농구협회가 국제농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인들은 5개의 국제연맹 또는 국제종목단체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림픽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8년 런던 올림픽은 194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약 2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뒤로 백해서 1947년 스톡홀름 IOC 총회에서 오케이, 너희 나라는 참가할 수 있어 라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자, 그러면 47년에 인준을 받으려면 또 다시 그 이전에 IF에 5개의 단체가 가입된 상태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많지 않았죠. 비록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어도 그리고 3년 후에 올림픽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IOC와 교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죠. 거기에 전경무 씨가 있었습니다. 전경무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 가신 분입니다. 물론 부모가 없어서 입양 간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나를 서포트해 줄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옵니다.
대학교는 University of Michigan, 앤아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를 매우 잘하셨죠. 키는 작지만 땅땅하고 운동도 잘했고 언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어로 연설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홀딱 반할 정도로 정경무 씨는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였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했죠. 자, 그런데 정경무 씨는 올림픽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독립운동만 하신 분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또 올림픽에 참가했던 경험이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상백입니다. 이상백입니다. 사회학 공부하신 분이고요.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분 이름 아니 이상화 아시나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아시죠? 네. 그분이 형제입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죠. 이분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일본 팀과 함께 올림픽의 그러니까 일종의 총무로서 농구 선수로서 총무로서 올림픽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일본 통, 전경무는 미국 통. 그래서 조선체육회는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두 사람의 부위원장, 올림픽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들었는데 부위원장 두 사람을 포스트로 세웁니다. 한 명은 전경무, 한 분은 이상백.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47년 IOC 총회, 즉 다시 말해서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에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그때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려요. 조선인들의 NOC가 승낙을 받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됐습니다. 독립국으로서 NOC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5개의 IF에 가입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47년 서류를 들고 IOC 총회에서 우리 이러니까 받아주세요라고 해야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미국의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때 정경무가 나서죠. 그 만날 대상은 에이버리 브런디지입니다. 기억 잘 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B-R-U-N-D-A-G-E Avery, A-V-E-R-Y 에이버리 브런디지입니다. 자, 이 에이버리 브런디지 누구냐? 투타임 올림피언입니다. 2번 올림픽 나갔고요. 육상 선수였고 키가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사업가예요.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아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영역에 뛰어듭니다. 근데 특히 재밌게도 올림픽 영역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은 날부터 30대 중후반부터 미국의 육상연맹 회장, 미국의 올림픽위원회 회장 등등을 역임하면서 IOC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부위원장. 그러니 굉장히 세죠. 자, 우리는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미군한테 잘 보여야 됐고 메가더한테 잘 보여야 되고 미국 정부에 잘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길 원했죠. 자, 그러니 조선인들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래?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때 정경무 씨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1946년 10월쯤에 넘어가시죠. 그리고 약 한 3, 4개월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유력가, 정치가 또는 올림픽과 관계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IOC 위원, 미국의 IOC 위원, 미국의 체육인들을 찾아보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올림픽에 올라가시면 저희들한테 보팅을 해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지시해야겠죠. 누굴까요? 에이버리 브런디지입니다. 미국의 올림픽위원회 회장이자 미국의 육상협회 회장이자 올림픽위원회에다가 현재 IOC의 부위원장이니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죠. 정경무 씨는 브런디지를 통해서 IOC에 가입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오케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죠. IOC
부위원장을 하다가 1952년부터 72년까지 21년 동안 IOC 회장을 합니다.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IOC 5대 위원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죠. 물론 부위원장일 때도 굉장히 셌죠. 물론 1947년, 48년 그 당시에는 회장이 IOC 4대 위원장 스웨덴 사람입니다. 에드 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에드 스트롬이라고 하고요. 예,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정경무 씨는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에이버리 브러디즈한테 저희도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라고 돌아온 이후에 한국에서 준비합니다. 갔다 왔더니 NOC 써야 되는 건 아는데 아이고 우리가 5개의 IF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네.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었죠. 우리가 가입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까지 스웨덴으로 스톡홀름에서 IOC 총회가 1947년 6월에 있을 때까지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여, 한 7, 8개월 정도 노력하던 어떤 정보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IOC 총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후지산 근처에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정경무 씨는 돌아가십니다. 어떡하죠? 우리의 염원이었고 올림픽에 나가지고 있고 그 올림픽에 대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뒤에서 로비를 하던 사람이 정경무 씨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 가방을 해서 그걸 대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는 이원순 씨입니다. 사업가죠. 이 사람은 1900년대 초에 하와이로 이민 가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미국 뉴욕에 가서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업자죠. 예, 싼 건물을 사다가 개조해서 팔아먹습니다. 특히 교회를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 빵빵하게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 분은 정경무 씨가 미국에 와서 브런디즈를 만나고 등등등등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NOC 가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순 씨에게 미군정과 그리고 여운형 씨와 등등등 이원순 씨한테 전보를 칩니다. 이원순 씨, 지금 정경무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톡홀름에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원순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서류를 전해받고 스톡홀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IOC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보가 알려졌죠. 우리들은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올림픽에 나가게 됐구나. 그리고 결국 1948년 우리는 런던 올림픽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한 20분, 굉장히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20분 정도 제가 얘기했는데 20분 정도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8년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알려졌던 사실 또는 알고 있던 수준의 지식 또는 사실 또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 계셨죠. 누굴까요? 이 사실이 사실일까? 라고 궁금해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대택입니다. 이대택 누구지? 감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대택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 찾아 뛰어다니면서 찾으려고 했죠. 못 찾았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이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대택이라는 사람은 눈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이 큰 사건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똑같은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더더욱 증거 자료도 없고 단순히 신문기사 몇 개와 그리고 사람들의 구전과 사람들의 무협지 같은 그런 무용담과 내가 왕년에 올림픽에 가서 이래저래 했는데
그러면서 남겨진 사실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택은 찾아 나섰죠. 이거 분명히 있을 거야. 올림픽 가는데 그냥 짐 싸들고 가면 올림픽 받아주나? 아니지. 올림픽에 가려면 거기에 숙소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뭐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를 초청해 주려면 갔다 왔다 뭐 등등등 해야겠죠. 선발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시대라도 분명히 기차도 있었고 비행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대택은 생각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갔으니까 런던에 가면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으러 갔죠. 예, 일부를 찾았습니다. 근데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2016년 봄에, 그렇죠. 2016년 봄에 첫 학기에 1학기에 이대택이 국민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대에서 연구년을 한 학기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IOC에 갑니다. 왜냐하면 IOC에는 KOC하고 교신한 편지가 있겠지라고 추정을 하고 IOC에 갑니다. IOC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스위스에 있습니다. 로젠에 있습니다. 로젠에 갔어요.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은 뿌리치고 당신들은 노세요. 저는 자료를 찾겠습니다. 해서 IOC 올림픽 스터디 센터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죠, 일종의. 사료를 모아놓은 곳이죠.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고 갔죠. 그 도서 사서가 저를 딱 만나고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지를 보시니 메일을 주신 거 보니까 한국 올림픽 역사를 찾으시려고 하시네요. 혹시 언제 특정한 기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1948년 런던 올림픽까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때까지의 한국이 어떻게 IOC와 교신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시면 제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미리 당신이 필요한 것을 리스트를 업해가지고 여기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라고 저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 단어는 브런디지 컬렉션이었습니다. 브런디지는 이 사람입니다. 자, 브런디지 컬렉션. 이 단어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IOC, NOC, IF 등등등. 에이블 브런디지, 브런디지 컬렉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브런디지 컬렉션은 아마도 한국 자료를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들여다봤습니다. 놀랬죠. 이거구나. 아주 뭉태기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올림픽 스포츠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역사는 이대택이 브런디지 컬렉션을 찾기 전과 찾기 이후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 후로 저한테 부캐가 생겼죠. 저라니, 제가 이대택인가? 예, 부캐가 생겼죠. 스포츠 역사 사료 헌터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한 20여 분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 사실은 그 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는 브런디지 컬렉션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브런디지 컬렉션은 우리한테 새로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런디지 컬렉션은 철저하게 브런디지의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비호 또는 지원 또는 지지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올림픽이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브런디지 없이는 대한민국은 48년 런던 올림픽을 가지 못했으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조선인들의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열망이 하지 중장이든 또는 브런디지로부터 굉장히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죠. 사실 48년 런던 올림픽 갈 때 객관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1947년 4월 19일
누구죠?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님이 세계 신기록 우승한 거 이후에 1947년 보스턴 마라톤의 또 다른 세계 신기록 우승자, 그것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죠. 그것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IOC에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됐긴 했죠.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런디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브런디지 컬렉션은 사실은 제가 브런디지 컬렉션을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한국과 관련된 그런 뭐 서신 뭐 내용들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IOC에 들어가면 IOC에는 그 모든 공식적인 서류만 있었어요. 뭐 지금은 공문이라는 걸 날렸죠. 그때는 모두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한테 등등등 개인한테 이렇게 줘요. 지금은 공문이지만 그때는 뭐 보도자료, 공문, 성명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오로지 편지로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IOC는 공문서 또는 편지만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속내는 모두 개인 편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상백 씨와 에이버리 브런디지 또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뭐 전경무 씨와 뭐 예를 들어서 에이벌 브랜디지 또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월터 정과 에이벌 브랜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편지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IOC에서 보이는 공식적인 그런 내용하고는 훨씬 다른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속내와 감정까지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다시 에이버리 브런디지로 조금 더 넘어갈게요. 브런디지 컬렉션으로. 브런디지는 1920년대, 30년대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업가였고 돈도 많았고 미국에서 아주 유망한 아주 권세 있고 세력 있는 그런 체육인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뭐 IOC 위원장을 할 정도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현재 미국 사람한테 체육인들한테 에이버리 브런디지 그러면 다들 설레합니다. 워낙 그 사람이 기세가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무슨 뭐 왕,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기록들을 모두 다 모아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뒀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서류와 등등을 기부합니다. 두 군데 기부하죠. 한 곳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가 수백 개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한국의 스포츠와 관계된 거였죠. 이거는 브런디지가 일리노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Illinois 어버너 샴페인의 도서관에 자기의 모든 컬렉션을 다 기증합니다. 사실 제가 IOC에서 가서 본 브런디지 컬렉션은 이거는 그 프린트된 죄송합니다. 파일로 된 PDF 파일이고요. 그 원본 모든 종이 서지는 모두 다 미국의 University of Illinois 어버너 샴페인에 모두 다 있습니다.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그게 브런디지 컬렉션이 하나고요. 또 다른 브런디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브런디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나 동양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미술품을 모았죠. 인도 가면 인도 미술품, 일본 가면 일본 미술품, 한국 오면 한국 미술품, 심지어는 방문하지 않아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중간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미술품을 모았죠. 이 미술품을 모두 모은 것을 또한 우리는 브런디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브런디지 컬렉션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서류, 하나는 예술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번에는 자기 서류는 모두 다 학교에 주고요. 도서관에 주고 또 하나 미술품은 샌프란시스코에 기부합니다. 도시에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기부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예술품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은 거야. 동양아시아인데 굉장히 귀중해.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줄 데가 없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에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박물관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이거 다 주지.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Asian Art Museum이라고 있습니다. AAM
AAM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있어요. AAM, 샌프란시스코 Asian Art Museum이라고 있죠. 거기다 다 줍니다. 결국은 Asian Art Museum은 이 브런디지가 쉽게 말해서 후원을 해서 만들어진 뮤지엄이죠. 그리고 그 뮤지엄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또 뭐 다른 미술품도 많이 받아서 새로운 뮤지엄으로 계속 그래서 두 개의 브런디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셔가지고 브런디지 컬렉션을 치시면 샌프란시스코 나와요. 예.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서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브런디지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년 전에 3년 전인가? 레이시스트,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반유대인주의자, 유대주의자로 판명이 돼서요. 그의 지금 미술, 예술품, 동양예술 기증품은 모두 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예술 박물관에서 모두 다 수장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모두 다 지워집니다. 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어찌 보면 애증의 대상이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을지언정 지금 현재로는 미국에서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두 개 컷, 사실은 제가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로 런던 올림픽 대책위원회와 IOC 인준을 슬라이드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브런디지 컬렉션을 소개합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져 왔던, 제가 그랬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의 역사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조선체육회 회장들과 그 연혁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얘기할 시간적 타임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7년 6월 20일까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47년 6월 22일을 제가 명확하게 적시한 이유는 요 날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인준 날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경무 씨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이원순 씨가 바톤을 이어받아 스톡홀름에서 IOC에서 대한민국을 NOC로 가입시키고 IOC에서 오케이 코리아 너희들 인준됐음 이라고 한 날짜가 1947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2년 텀이 안 되겠죠. 자, 요 기간만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 또한 그간에 45년부터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갈 때까지의 그냥 일상적인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 내지는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45년 해방부터 올림픽위원회에 가입된 날, 그리고 대한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조선체육회를 다시 재건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드라이빙 포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올림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체육회가 재건되는 순간 바로 그냥 또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억겸, 뭐 기억하실 거예요. 유억겸 씨가 그때는 뭐 조선체육회 부회장이었으니까 유억겸 씨가 위원장을 맡고 두 사람의 부위원장을 선임합니다. 바로 정경무 씨와 이상백 씨. 둘 다 아주 강력한 외교 라인들이었죠. 예.
어, 여기 뭐 참고로 여기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요.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입니다. 우리가 런던 올림픽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권 이거 하나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하나에 뭐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팔렸죠. 100원인가. 예. 그래서 100환이네요. 100원이죠. 지금으로 보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걸 팔았죠. 어, 요걸 팔아서 48년 런던 올림픽에 소위 말해서 선수들 경비죠. 예, 경비를 모금을 했는데 그때 요 복권에 바로 전경무 씨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글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전경무 씨의 사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전경무 찾으면 이분밖에 안 나와요. 이 사진밖에 안 나와요. 거의 이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그의 행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까운 사람이었죠. 살아계셨으면 뭐라도 했을 뿐이었죠. 자, 이제 올림픽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는지에 대한 것은 이것은 몇몇 선지자 또는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빛내야겠다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모르죠. 거기서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을지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올림픽에 우리 국기를 달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방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이 사람들은 올림픽 가자 이렇게 됐어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과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46년 그 봄에 아니 겨울에 45년 말 또는 46년 1, 2월에 뭐 지금은 여러분들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 있지만 한강에서는 모두 다 이제 뭐 빙상도 막 하고 그때 아이스하키도 했어요. 아이스하키도 하고 뭐 스케이트 빙상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도 하고 뭐 그때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일정 시대 때 그런 시합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 뭐 겨울 스포츠 하면서 야 올림픽 나갈 출전 선수들 선발하자 이 지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꿈에 부풀었죠. 근데 이것이 고스란히 신문에 나타납니다. 모든 기사에. 다시 말해서 이 신문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두 개의 뭐 에피소드를 실린 게 아니고 아주 시리즈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올림픽에 가고자 하는 갈망의 기사들을 씁니다. 뭐 대표적인 제가 몇 개 했죠. 제가 찾을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올림픽에 관심이 있으면서 1945년 해방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올림픽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찾습니다. 물론 두 개의 저 신문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특히나 일정 말 또는 해방 이후에 한동안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동아일보가 가장 강력한 그런 매체였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찾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료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료도 아니에요. 기사죠. 기사를 찾을 때만 해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도 오래된 아카이브를 여러분 찾으시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찾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모두 다 조선일보를 지금 참고로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조선일보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여하튼 봤더니 첫 번째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46년 1월부터 나옵니다. 국제올림픽 대회는 조선 청년을 부른다. 뭐 이런 거죠. 10년 만에 세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며 조만간 개최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 뭐 사실 그랬어요. 왜냐면 1940년 캔슬되고요. 44년 캔슬됐죠. 40년은 일본이 하려고 그랬고요. 44년은 영국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48년에 야 영국 너희들 할래? 그랬더니 영국 아유 우리 지금 나라가 피폐해져서 전쟁 때문에 그냥 완전 개판됐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올림픽을 해? 근데 IOC에서 계속 종용을 하죠. 너희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 원래 44년에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할 수 없이 48년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8년 결정은 사실 46년 조금 후에 나중에 46년 들어서야 결국 결정해서 영국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남겨놓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런 좀 부담을 떠안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들은 제가
거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어디서 더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946년 2월 16일 날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죠. 아, 이제는 런던에서 48년 런던 올림픽이 열릴 겁니다. 이랬죠. 뭐 이렇게 가끔 보면 윤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윤돈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뭐 런던을 한국 발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했죠. 영국 올림픽 위원장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됐고요. 결국은 런던에서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4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52년 헬싱키까지는 독일하고 일본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페널티를 받았죠. 너희들 전쟁 일으킨 나라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참가를 못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다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1946년 그래 우리 올림픽 간다 라고 해서 올림픽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1946년 6월 6일로 났습니다. 자, 우리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정경무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략을 짜고 미국에 가서 브런디지를 만날 생각을 했다는 걸 잘 알고 간간히 브런디지와 정경무 씨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을 가서 얘기해봤더니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못 나간다고 하던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46년 11월, 12월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야, 우리 가가지고 협상하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 독립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는 거였죠.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었고요. 하나는 독립된 국가로서 NOC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하나는 IF에 국제 경기 종목 단체에 최소한 5개의 종목이 가입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국에 당장 가보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가만있어 너희들 아직 독립국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이 참가할 수 있나?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서 확 뒤집어졌죠. 나중에 이제 사방에 아들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죠. 자, 46년 12월 28일 신문 한번 볼까요? 올림픽 조선 참가는 독립국 될 때까지 보류. 위원장 담. 우리의 위원장이 말씀하시길.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실망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방을 알아봤죠. 하지 장군한테 물어보고 뭐 어쨌든 라인을 찾아가서 막 물어봤더니 야 그거 사실 무근이라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대는데 뭐 이렇게 또 했죠. 그래서 마음을 쓸어넘고 휴 다행이다 우리 나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나중에 또 정경무 씨로서부터 소식을 들었겠죠.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올림픽에서 조선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 여름 동위원회는 IOC 위원회가 되겠죠. IOC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47년 스톡홀름에서 열릴 IOC 총회에 우리가 가서 설득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죠. 정경무 씨는 1946년 10월, 11월쯤에 미국으로 가서요. 미국의 체육계 사람들 만나고 특히나 에이버리 브런디지를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면서 아마 하와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월에 나갈 생각을 했죠. 왜냐면 3월에 들어와서 한국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서 5월에 나가서 6월에 IOC 총회가 있는 헬싱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지금과 같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그냥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모두 편지를 했거든요. 편지 아니면 전보였어요. 근데 전보는 비쌌고 편지를 하려면 그렇게 서류가 두꺼우면 이걸 더 전보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보라는 게 사실은 짤막한 2개, 3개 길어봤자 한 문단 정도밖에 안 되는 정보들을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서류를 보내려면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편
유통이 잘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 그때 뭐 정부도 수립되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뭐 우정국이 있겠습니까? 최신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경무 씨는 미군을 통해서 서신을 교환을 하고 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5개의 단체에 가맹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4월 19일 조선에 조그만 키 작아요. 서현복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키 작습니다. 하얘가지고 그때 고려대학생이었습니다. 21살, 20살 정도 됐죠. 처음에는 우리가 3분의 선수가 거기 갔죠. 보스턴 마라톤에 해방 후에 처음으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간 거죠. 그때 손기정 선생님 그리고 같이 손기정 선생님하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고 3위를 했던 남승용 선생님 그리고 서윤복 선생님 이렇게 딱 3분이 보스턴에 갑니다. 사람들은 다 놀랬죠. 가만히 있어봐. 저 손기정이 또 뛸래나? 이랬죠. 근데 손기정 선생은 뛰는 척, 안 뛰는 척, 뛰는 척, 안 뛰는 척. 사실은 코치 감독으로 간 거죠. 그리고 선수는 서윤복이었습니다. 서윤복이 세계 신기록 우승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순회 공연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시죠. 미국에서도 인기 좋았죠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스타였으니까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에 우승을 했다. 어휴, 이거는 뭐 거의 마라토너 또는 운동계에서는 육상계에서는 최고로 쳤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어깨 뽕이 들어갔죠. 야, 드디어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것이 아마도 IOC에서 야, 그 조선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경쟁할 수 있나 정도의 궁금증 정도를 일소에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에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고 사실은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는 그러한 위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정경무 씨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 돌아가십니다. IOC 총회가 6월 17일인가에 있었는데 5월 29일에 돌아가셨으니까 2주? 그렇죠. 2주 조금 더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두 수습돼서 이원순 씨에게 갑니다. 급하게 타전을 했겠죠. 사실은 이 뒤에 미군도 꽤 많이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갈망, 스포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을 풀어주는 것이 군정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닌 업무가 된 거죠. 그들은 우리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될 수 있게끔까지의 과정을 임무로 맡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올림픽 지원 또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그들의 임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의 올림픽에 대한 열망을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군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결국은 미군 그리고 우리 올림픽 대책위원회가 빨리 미국에 있는 이원순한테 타전을 해서 당신이 대신 갑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원순 씨는 1896년생이신가요. 그리고 1996년인가 아니 89년생인가 뭐 1889년 그리고 1994년인가 104세를 사셨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여러분 뭐 혹시 우리나라 경제계 전국 경제인연합회 아세요? 정경련? 그거 창립하신 분이고요. 상공회에서도 창립하셨고요. 올림픽도 가입시키신 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원래 사업가고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원순 씨는 그리고 뭐 이승만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물론 노선은 조금 달랐지만 마지막까지 이승만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원순 씨는 2개의 책을 내는데 그 책 중에 하나는 인간 이승만 그리고 하나의 책은 세계를 넘어서입니다. 지금은 절판돼 있죠. 뭐 웬만한 데서 사기 어려워요. 저기 뭐 국회 도서관이나 몇 군데만 남아 있고요. 거의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올림픽에 어떻게 가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 이원순 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제 여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요 위에가 사제 여권이고요.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이분은 미국에서 뭐 몇십 년을 사셨어도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서 전신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정경무가 죽었으니 당신이 좀 스톡홀름에 가서 IOC에 좀 가입하셔 했는데 여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권을 자기 혼자 만듭니다. 두 장의 페이지로. 나는 누구고 까만 머리고 내 와이프는 누구고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옆집에 가서 옆집 사람한테 야 이거 나 맞는 거 네가 확인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제 여권을 들고 영국 영사관에 갑니다. 뉴욕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가서 나 지금 스톡홀름에 가야 되니까 영국 가야 되니까 나 여기다가 사증에다가 도장 찍어줘 이렇게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식 여권도 아닌데 누가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애걸복걸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프런트에 있는 그 아마 뭐 좀 하급 직원이겠죠. 뒤에 이렇게 들어가더니 잠깐 있더니 한 5분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더니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직 정부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여권 아닌 사제 여권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스톡홀름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는 아마 이게 독립기념관에 있을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을 거고 지금 사제 여권으로 그래서 이 책에는 써 있는 그분의 후일담을 여기다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실 편지는 1947년 7월 18일 날 받고 IOC에서 너희들 승인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1947년 6월 20일로 해서 허가가 났다라고 하고 우리가 드디어 올림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야 즐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뭐 꽤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편지가 바로 IOC에서 우리나라에 승인 인준을 해준다라고 해주는 편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공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편지로 보내고요. 편지로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은 오토마이어입니다. 이 오토마이어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마이어. 당시 IOC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상근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말은 상근인데 이 사람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사무총장. 지금 들으면 웃기죠? 예. IOC의 사무총장이 자원봉사를 한다. 예. 웃긴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땐 그랬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마이어가 이원순 씨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 IOC에서 KOC로 보내야죠. 근데 사무총장이 거기 인준을 맡으러 온 이원순 씨한테 보낸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래 본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사본만 파일로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이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맨 왼쪽이 에이버리 브런디지입니다. 당시 부위원장. 가운데 키 작으신 분이 이원순 씨고요. 그리고 요 저쪽을 보고 있는 요 분이 바로 오토마이어 사무총장입니다. IOC. 그리고 요 분이 시그프리드 에드스트롬 스웨덴 사람입니다. IOC 위원장이죠. 4대 위원장입니다. 정경무 씨가 돌아가시고 6월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없어진 지금은 DDP가 있죠. 혹시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DDP가 벌써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아요. 서울운동장이 없어진 게 2008년인가 9년에 없어졌으니까요.
서울 운동장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정경무 씨는. 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47년 6월 18일에 있었던 정경무 씨의 장례식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소리까지 있어요. 하지중장이고요. 여운형. 뭐 그 위에 무슨 뭐 안재홍도 오고 뭐 군정장관도 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크게 해줬죠. 이거 똑똑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모든 사실입니다. 2016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고요. 뭐 색다를 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처음 들으면 이런 사실이 있었네 라고 하겠지만,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달리 무엇이 브런티지 컬렉션이 우리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는 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고요. 여기 있는 모든 슬라이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림에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다만 몇몇 사실들은 우리가 다시 접근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올림픽 역사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올림픽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 역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정 또는 판단 또는 결론 났는지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브런티지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였고 카리스마 있었고 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에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림픽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 아마추어리즘으로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프로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기도 합니다. 뭐 사실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과 또는 돈의 영향은 스포츠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철저하게 주장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올림픽 역사 120년 중에 약 한 7, 80년을 지배하고 있던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어떤 편견도 없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국가와 정치와 인종과 등등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레이시스트였다는 게 더 저한테도 좀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브런티지 컬렉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제가 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일리노이 대학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리스트가 쫙 있어요. 물론 직접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파일을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려면 직접 가셔야 돼요. 서지를 일일이 다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런티지 컬렉션의 사본이 IOC의 올림픽 스터디 센터에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전부 다 사본을 만들어줘서 기증을 한 거죠. IOC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에는 아시안 아트 뮤지엄이 있고 이 사람이 브런티지 컬렉션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브런티지 컬렉션 2개 있다는 건 너무 깜짝 놀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2016년에 발견한 그 브런티지 컬렉션에 의해서 제가 최근에 한국체육 100년, 뭐 제가 조선체육회 얘기를 했으니까요. 100주년 하면서 KBS에서 2개의 특집을 만듭니다. 하나는 조선의 스포츠맨들 하는 올림픽 아랑남국을 했는데 여기에도 제가 출연해서 좀 몇 가지 야부리 터는 게 있었어요. 뭐 보시면 이게 브런티지 컬렉션 때문에 이 스토리가 가능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궁금했을 때 사실 제가 이거에 관심이 그렇게 제가 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그렇죠. 12년 됐네.
런던 올림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올림픽을 하게 되면 뭐 이벤트 없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점 찍어서 이렇게 예약제를 걸어 놓습니다. 예약제 일종의 그게 뭐냐면 등록 문화재라고 합니다. 등록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는 아니야. 근데 문화재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등록해서 잘 보관해야 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등록 문화재가 되려면 보통 한 뭐까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마 50년, 60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에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나가게 됐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1948년에 처음 나갔네. 그러면 1948년에 어떻게 나갔지? 야, 그때 기록물들 없냐? 하고서 막 찾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에 하나의 몇 개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단의 단복이었죠. 이 단복을 보는 순간 이거 뭐지? 라고 순수하게 제가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내가 런던 올림픽에 학생들하고 가는데 사실 그때 지금도 있나요? 예, 그때는 그 선거 글로벌 앰베서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몇 명 그룹 짜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를 뭐 이렇게 홍보하고 뭐 활동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선거 글로벌 앰베서더를 조직을 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요번에 런던 올림픽 가는 김에 런던의 도서관들이나 박물관을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64년 전에 그때 64년 전이었나? 예. 60 몇 년 전이었나? 네. 1948년에 우리나라 선수단이 갔던 기억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런던에 가서 런던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최소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도서관에서 자료 찾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비록 제 영역은 아니더라도 탁 키워드 쳐가지고 탁탁탁 찾으면 잘 찾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어렵지 않았죠. 가끔 이런 질문들 합니다. 외국에 가면 저런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찾는 게 어렵지 찾기만 하면 그 도서관의 사서나 그 아카이비스트라고 하죠. 아카이비스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나 좀 어려움, 장벽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뭐 60년 기다렸어. 막 이런 느낌으로 거의 그냥 내주다 다 간하고 쓸개까지 내주다시피까지 다 내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제가 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것은 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만 알려줬지 저한테 올림픽의 스토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매우 갈증이 있었죠. 아니야, 이거 말고 스토리 또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IOC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를 더 생각했죠. 가만 있어봐. 45년 해방부터 48년 정부 수립까지는 그 군정시대 아닌가? 맞네. 그러면 얘네들 리포트 쓰지 않나? 쓰죠. 군인들은요 하루마다 일지 쓰고요, 일주일마다 보고서 쓰고요, 한 달마다 리포트 씁니다. 그러면 그거 다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국가기록원을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또 미국 국가기록원을 생각을 했죠. 그게 2014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물론 저는 할 거 많아요. 그래서 바쁘죠. 그래서 이 일에 제가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연구년을 한번 한 학기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2016년 봄학기를 제가 빼서 스위스 갔고요, 미국에 갔고요, 호주에 갔고요, 어디 갔고요 등등등해서 한 4개, 4개국, 5개국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그때 다 모았죠. 그때 모을 때 올림픽 스터디 센터에서 저한테 브런디지 컬렉션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일리노이로 또 달려가서 달려갈 수 없어요.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갔죠. 비행기 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찾아서 그 원본들을 다 찾아내고 다
카피 떠서 가져왔습니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브런디지 컬렉션의 편지만 한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시간이 없었죠.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다 번역도 해주고 다 스크립트도 써져요. 근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일일이 다 쳤습니다. 7년만 기다릴 걸. 그럼 훨씬 더 지금 빨랐을 텐데. 뭐 여하튼 그래서 저는 그때 런던에 갔다가 그 위에 올림픽 개최지를 한 번씩 다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모리츠도 가봤고요. 오슬로는 우리나라가 불참을 했으니까 갈 이유가 없었고요. 아직 그 코르티나 담페치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멜버른도 가봤고요. 그런데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에서는 우리의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왼쪽은 영국의 국가기록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까면 국가기록원, 뭐 미국의 나라, 영국의 국가기록원. 그래서 내셔널 아카이브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영국에 갔다 와서 제가 그냥 하나의 보고서를 하나 썼고요. 이거는 저기 요 제목으로 그대로 그냥 치시면 아마 그 어디냐 국립도서관, 예, 저 서초동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여러분들 서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디 있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야, 직접적으로 그러면 IOC나 등등등 그런 데를 가보자라고 이제 찾았죠. 그래서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브런디지 컬렉션 등등등 다 제가 찾고 특히 나라에도 가봤습니다. 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라고 하죠. 그냥 국가기록원 이러면 제일 편하습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도 가봤어요. 예, 혹시 우리 자료가 있을까 찾았죠. 여기는 IOC입니다. 올림픽 스터디 센터고요.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자기가 기증을 하고 일리노이에서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이걸 다 그때는 이제 1972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온라인이 돼 있지 않았으니까 책자를 하나 냈죠. 한 요 정도 두께 정도 되고요. 브런디지 컬렉션을 모두 다 나열합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목만 해서 목차로 다 보여주죠. 요거는 브런디지 컬렉션입니다. 일리노이의 도서관이고요.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뭐 성국도서관 정도 되고 한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아카이브 정도, 고장서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카이브라고 들어가 있고요. 저렇게 박스별로 돼 있습니다. 요 박스 리스트 한 10개 정도 하나를 모아서 한 박스로 보고요. 요 박스 안에 요거는 폴더 정도로 보죠. 이것도 박스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박스라고 하고 있네요. 시리즈 넘버가 있고요. 박스 넘버 147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목차를 찾아가지고 저 이 박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뽑아내면 그 안에는 적게는 뭐 몇십 장, 많게는 뭐 수백 장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일일이 다 하나씩 봐야 돼요. 서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역사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찾는 재미가 사실은 있죠. 요런 박스들 한 적게는 너댓 개, 많게는 한 10개를 하나의 뭉터기로 해서 이게 한 300박스 정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찾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브런디지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해놨죠.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그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이 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까만 판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파일로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 있었죠. 그 편지. 다시 말해서 오토마이어가 이원순한테 보낸 편지요. 그거는 7월 1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인준됐어요. 6월 20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전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운형 씨는 브런디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다시 말해서 인준이 되고 나서 한 10일 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처음 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죠. 이때 브런디지가 여운형한테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잘 몰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글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뭐였냐면요. 저 밑에다 밑줄을 걷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은 아직 국가가 아니라 승인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rather unusual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자들의 지원,
그러니까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입니다. 국무부. 하지 장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했고요. 나 또한 강하게 인준을 주장했습니다. I strongly urged recognition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strongly urged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인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in a sense of provisional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provisional. 예비 인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다시 수립되면 다시 검토될 것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인준을 받으러 갔는데 인준 받고도 1년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요. 독립된 국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 일단 다 읽을게요.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 검토될 것이면 한국에서는 한 조직만 인준되니, 자, 잘 보세요. 한 조직만 인준되니 북쪽의 아마추어 선수들 또한 데리고 나와. 알겠죠? It will be highly desirable for you to obtain control of amateur sport in the northern zone. 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쓴 문장이에요. 짧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컨텐츠의 모두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 우리는 NOC에 가입한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정경무 씨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경무 씨가 떠나기 전에 에드 스톰, 당시 위원장입니다. 에드 스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전에 에드 스톰이 정경무 씨한테 편지합니다. 딴소리 말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5개 종목 중에 3개만이라도 해와. 이랬죠. 그 5개가 육상, 수영, 축구, 농구, 하나 레슬링이었나? 예, 그럴 거예요. 5종목 중에 원래는 5개 해야 되는데 너 5개 하지 마. 5개 중에 3개만 해와. 이랬죠. 근데 마지막에 정경무 씨가 떠나기 전에 에드 스트롬한테 편지를 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3군데, 5군데 보내놨는데 한 군데는 될 것 같고 한 군데는 스톡홀름 바로 한 달 전 영국에서 총회가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캐치하신 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원순 씨가 사증을 받으러 갈 때 어디 사증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영국으로 갔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영국에서 국제육상연맹 총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제육상연맹 총회에서 육상을 가입시키고 스톡홀름으로 떠나려고 했죠.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으로 사증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입된 나라가 다 가입 5개 나라 종목에 다 가입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IF들도 총회를 해야 인준을 해주죠. 그냥 서류 받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총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에 나가려면 한 3, 4년은 준비했었던 거예요. 그걸 1년 만에 한 겁니다. 1년 만에. 1년이 뭐예요? 6개월 만에 한 거죠. 자, IF도 가입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몰랐어요. 1916년 이후에 알았습니다. 2016년. 누가 알아내더라고요? 이대택이 알아낸 거죠. 자,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도 아니고 NOC도 지금 없었던 거죠. 준비위원회만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수립이 안 돼 있었죠. 자, 그러면 IOC 총회가 있는데, 자, 여기 신청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저 신청서 들어왔는데 여기 5군데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 다 조건 맞췄는데요. 근데 여기 한국은 아직 못 맞힌 것 같은데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거긴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근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빙한 겁니다. 내가 보증할게.
가자. 사람들이 멍하죠. 뭐야 지금 이거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보상 안 되잖아. 한 번만 봐줘.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봐줘라. I strongly urged recognition. 브런디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럼 브런디지는 누구한테 확신을 받았을까요? 함부로 해줬다가 정부 수립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때까지만 해도 IOC는 NOC를 줄 때 1국가 1티켓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했겠죠, 위원들이. 야,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로 소련하고 너희 나라하고 나뉘어 있는데 이거 될까? 된다니까. 누가 했을까요? 아마도 브런디지가 했을 거예요. 물론 요 얘기는 제 상상입니다만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뭐 여하튼 브런디지가 strongly urged 해서 통과시킵니다. 대신 아마 그랬겠죠, 위원들이. 대신 이거는 너희들이 네가 브런디지 네가 조만간에 정부가 수립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다시 한번 보고 일단 선수들을 생각해서 오게는 하자. 대신 NOC는 다시 평가해야 될 거야. 그래서 provisional recognition을 줍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즉 예비 인준 또는 가인준 주고 정부 없이 NOC를 만든 첫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다들 걱정하더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이 의미하는 함축이 있거든요. 그 함축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38선 나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레코니션을 주는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너희들 북쪽을 따로 떼어놓고 올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1국가 1티켓이니까. 절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왜냐? 아마도 IOC 위원들도 그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깔아 뭉개고 브런디지는 이야기합니다. 영훈 형한테. 네, 잘 됐어요. 그런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북쪽 선수 데리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평가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통과시켰어요. 남한 사람들은 아니 조선 사람들은 아니면 코리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또 한 가지 재밌는 쪽으로 또 다시 갑니다. 이원순이 브런디지한테도 또 뉴욕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써줍니다. 이원수는 아마도 IOC에서 인준을 받고 영국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어떻게 선수단이 어디 머물고 어떻게 뭐 등등등등을 아마 조사를 하고 뉴욕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 브런디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우리가 인준을 받았어요. 자, 이때 또다시 브런디지가 이원순에게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당신들, 이 인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조건부이다.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 있으면 큰일 나. 너희들은 하나인 걸로 우리가 알고 주는 거야. 이 인준은 독립정부 이전에 승인이 된 첫 사례야. 전혀 정말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독립국이 되면 다시 평가될 것이고, 그래서 코리아는 남북 선수 모두를 관장하는 NOC여야 해 라고 찍어버립니다. 왜? 한 국가에는 단체 하나만 주기 때문에. 런던에 어서 보자. 행운을 빈다. 굉장히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거죠. 예. 이 판형은 종이는 없어요. 그냥 판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쓰죠. 예전에는 그 종이를 여러 장을 이렇게 해서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하얀 거 이래 가지고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찍으면 밑에 먹지로 해서 다 찍혀요. 그래서 한 장은 뭐 이쪽으로 보내고 한 장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오토마이어 시그니처가 없죠. 왜냐면 이건 사본이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이야기합니다. June 20th, 1947 이렇게 쓰죠. 47년 7월 16일에 보내는데 사실은 한 달 전인 6월 20날 우리는 인준된 것으로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단체가 조직되어 있거나 우편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마 이원순 씨가 그랬겠죠. 편지 어디에다 보내줄까? 그랬을 때, 그러시면 일단 안전하게 제 그 뉴욕 사무실로 보내주시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코리안 올림픽 코미디 해놓고 이원순 써놓고 이스트 휴스턴 스트리트를 했습니다. 105번지. 그러니까 뉴욕 셀입니다. 지금도 저 건물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저 가끔 뉴욕도 갑니다. 네. 이거는 이원순 씨가 누구한테 보낸 거죠? 브럼디지한테 보낸 편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1947년 7월 22일 오토마이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편지로 씁니다. 뭐 재밌죠. 지금 같으면 마도 공문집을 할 텐데 그때는 거의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씁니다. 자, 시간을 대충 맞췄네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어떻게 가입되고 나가게 됐는지의 이야기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그거와 훨씬 또 같은 스토리 라인이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브런디지 컬렉션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비인준 그리고 한국과에는 하나의 NOC만 준다. 그리고 남북의 선수가 한반도에서 모두 와야 된다. 이 사실들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그 슬라이드는 네 번째 에피소드 슬라이드는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 시간에는 다 못 갈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그걸 하나의 슬라이드를 넣긴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브런디지 컬렉션은 제가 2016년에 가지고 와서 저도 거기만 목숨을 맬 수는 없으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번역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사실 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전체를 다 짜 맞추는데 그 전체 문서를 한 2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걸려서 대충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 1년 동안 제가 다음 브런치에다가 지금 브런치 스토리로 변했는데 브런치 스토리에 36편의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의 스포츠 올림픽 역사에 대해서 혹시 뭐 관심 있어서 여기저기 글을 찾아보시면 아마도 2019년, 2020년 이후의 글과 그 이전의 글이 다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제가 그 브런치에 좀 써놨다고 그게 기계가 했는지 아니면 인간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꽤 많은 글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브런디지 컬렉션의 내용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에 대한 스토리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거의 국뽕이죠. 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못 먹던 시절에
이 목숨 바쳐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만 써 있는데요. 제 글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역사이다라고 생각하고, 방금 보셨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브런디지가 6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뒷배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스토리는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약간 소설 쓰긴 했지만 뭐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는 스토리들이니까. 그래서 브런디지 컬렉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뭐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브런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제가 순번적으로 0번부터 36번까지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읽으시려면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앞을 이해해야지 뒤를 이해하고 있고요. 브런디지 컬렉션이 드러낸 새로운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많은 사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뻥 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들었다 보니까 다 뻥이더라고요. 미안하긴 하지만 사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한 평가와 해석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죠. 뭐 저는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지만 자연과학이든 인문사회학이든 저는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나의 기대 또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우리의 분위기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해석은 저는 역사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좀 죄송한데 좀, 그래서 제가 다음 브런치에 올려놓은 글들의 몇 가지를 제가 띄워낸 거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가서 클릭해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거짓말 보태서 1945년부터 1963년까지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의, 그러니까 국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뒷단의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해프닝은 45년부터 63년까지 약 한 18년 정도 되는, 19년, 17년 정도 되죠. 요 내용은 아마 제가 써놓은 게 스탠다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글 쓰시는 많은 분들이 뭐 그랬다 그래서 뭐 경험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국내 사정 다 얘기해서 뭐 저는 국내 사정은 모르니까, 근데 최소한 국제 무대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스포츠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현대 외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글들은 브런디지 컬렉션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기록원,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원 자료, 그리고 미국 군정의 기록들,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아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큰 골격에서는 흔들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우연찮게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 어떻게 다녔냐고요? 제 혼자 돈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즐겁게 다닙니다. 충분히 저 돈 많이 벌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